지난번에 올린 현무미사일 10만 발 동영상 관련 반응이 뜨겁습니다. 28일 기준 조회수 33만 명을 기록했고 좋아요 3,700명을 나타냈습니다. 찬성이다, 공감이다, 맞는 말이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말이 되는 소리냐, 뇌피셜 그만해라, 예산과 미사일 발사, 저장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현무미사일 10만 발 영상은 혹시나 모를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유사시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사일 1만 발도 많다거나 미국도 4만 발인데 어떻게 우리가 10만 발을 보유하느냐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무기들 F-35, F-15, K2 전차, K9 자주포, 장보고 잠수함, 정찰기, 이지스함 모두 유지 관리에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보유해야 할 초음속 전투기 KF-21 정찰위성, 우주발사체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가령 KF-21 총개발 사업비는 18조 원이었는데 앞으로 120대를 실전 배치, 운영 관리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은 추가로 들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떤 무기를 보유하고 운영하더라도 막대한 인력과 예산 투입은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미군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mm 포탄의 자국 내 재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국에 포탄 10만 발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포탄 30만 발을 공급했습니다. 포탄과 미사일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어찌됐건 포탄이나 미사일은 한번 발사하면 사라지는 전략 소모품이란 것입니다. 전투기와 탱크는 한번 사용했다 하여 바로 사라지지는 않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7월 14일 러시아가 지금까지 3,000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그 3,000발의 미사일은 야포 형식의 미사일이 아닌 러시아 본토나 흑해 연안에서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입니다. 전쟁이 작년 2월 24일에 시작했으니 불과 5개월 만에 러시아는 3,000발 미사일을 사용한 것이고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 6,000에서 7,000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합니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일방적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 6,000발을 사용했다면 좀 더 치열한 전쟁에서는 더 많은 미사일을 단기간에 쏘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개수는 약 3,000에서 6,000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지 장기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사일의 압도적 수적 우위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따라서 포탄 30만 발과 미사일 6,000발 추정이 11개월 만에 사라지는 상황에서 현무 미사일 10만 발 보유는 과연 무리일까요? 다만 영상 댓글로 지적한 예산 문제, 발사장치, 저장고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무 10만 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사거리 500km, 1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 순항미사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무라는 타이틀을 단 드론 미사일은 어떨까 합니다. 이는 길이 1m 이하의 사거리 50km, 80km 단거리 자폭 미사일을 생각해봅니다. 지상, 공중, 함정에서 발사하며 이동이 자유로워 배낭 속에 넣고 다닐 수도 있는 미사일입니다. 길이와 무게 한계를 초월한 현무 미사일이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미사일의 크기와 탄두 중량 등이 작고 가벼워지면 예산 및 발사, 저장, 운반 등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고폭탄을 달고 적진의 240mm 방사포 차량에 직접 충돌하는 자폭형 드론과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즉, 현무 미사일 개념을 500에서 1000km 이상의 미사일로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1m 이하 드론 크기 미사일을 포함해 10만 발을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변은 핵을 200기 이상을 보유한 중국과 핵무기 1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그리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올해도 어김없이 주장하는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때 도와줄 나라보다는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하는 나라들이죠. 이는 과거 조선시대 500년, 고려, 고구려 시절에도 이들로 인해 수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핵무기와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중량과 사거리가 해제된 것은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우리 손으로 내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데 무슨 놈의 제약이 이토록 많을까요?
그나마 주한미군이 이 나라에 주둔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6위 국방력을 갖고 있기에 과거와 같이 속수무책으로 주변국에 침략당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200기가량 되는 장단거리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일본이 독도를 무력 점거하는 일이 생긴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 주한미군의 운영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 나라, 이 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은 착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까지 참여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의 요구는 거세질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공백을 가장 반길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지요. 일본 역시 지금은 잠시 웃고 있을 뿐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민족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자국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올해부터 나토 연맹과 러시아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러시아 핵공격 발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3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군사 외교 위기 변수가 더해진다면 전 세계는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전략 무기는 무엇일까요? 세계 6위 군사력 타이틀로 만족하면 될까요? 우리는 확실한 미사일 강국, 미사일 10만 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10만 발은 기존 현무 미사일과 1m 이하 드론 형식의 미사일이어야 합니다.